상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예전에 저희가 그 자전거 쫄쫄 입고 타던 게 벌써 3년 된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좀 어떠세요? 요즘에 자전거를 안 타서 뭐가 어떤데? 자전거 안 타죠. 네, 지금 제가 랭글러 오버랜드 이제 1년 탄 이제 차주분을 이제 배우러 왔는데 이 샵 좀 눈에 좀 많이 띄어요. 이 샵인지 어떤 샵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샵은 이제 신현리의 작은 미용실이고요. 그래서 오픈한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예. 좀 뭐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조그맣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차주분들 인터뷰 할 때 이분이 이제 어떤 이제 그 분인지 되게 소개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차에 대해서 소개할 게 없어가지고 이 샵에 대해서 헤어, 이 스타일 디자이너를 이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그거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기라고 하면 말이 엄청 길어지는데 너무 옛날에 손으로 만지는 걸 좋아해서 직업을 찾다가 미용실을 이제 미용사의 꿈을 꾸게 됐고요. 쭉 오다가 벌써 10년 넘게 했는데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제 남 밑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예, 하나 작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어린 나이에 일찍 벌써 차리게 됐고요. 요새는 이제 자리가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손님들도 생각보다 좀 많아져서 저희가 이제 확장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차 이제 리뷰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관계로 이 안에서 잠깐 보고 있는데 저 차가 이제 어떤 차죠? 저게 이제 지프 랭글러의 오버랜드라는 등급의 차량이고요. 특징으로는 위에가 하드탑으로 되어 있고 파워탑 모델도 있는데 제 거는 일부러 하드탑 모델로 이제 선택해서 구입했습니다. 네, 일반인 분 중에서 파워탑이나 하드탑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차이점을 좀. 가장 큰 특징으로는 지금 연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드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방 추돌 방지하고 ACC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현재 똑같은 이제 오버랜드 흰색을 지금 구입하면 아마 그 옵션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파워탑 같은 모델은 똑같은데 이제 위에가 하드탑이 아니라 오픈카처럼 이제 전자동으로 버튼 누르면 쫙 이렇게 올라가서 개방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랭글러를 이제 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 제가 이제 엄청 크진 않지만 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작은 차를 탈 때 허리를 좀 숙이는 게 너무 불편해서 높은 차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른 게 이제 그 다른 모델 같이 본 모델도 혹시 있으셨나요? 포드에 익스플로러. 그래가지고 그냥 익스플로러랑 얘랑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디자인에 끌려서 이거를 사게 됐습니다. 저 화이트 색상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막상 제가 저는 이제 광교점에 가서 사게 됐었는데 시승을 할 당시에 이제 블랙을 시승을 했어요. 똑같은 모델에. 근데 이쁘더라고요. 되게 어떻게 잘못 보면 이제 지바겐처럼 보일 수도 있는 특징이 있기도 하면서도 이뻤는데 뭔가 실제로 보니까 흰색이 조금 더 관리하기도 쉬울 것 같고 더 튀기도 하고 조금 더 커 보였어요. 그래서 흰색을 막상 두 모델을 보니까 블랙보다는 흰색이 더 끌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랭글러를 딱 선택한다고 이제 하셨을 때 랭글러도 라인업이 이제 몇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 라인업 중에서도 이제 비교를 좀 하셨나요? 어느 정도는 비교를 했었는데요. 네. 푸드원은 이제 제 목적과는 별로 맞지가 않아서 일단 아예 배제를 했었고 파워탑 모델하고 오버랜드 모델을 주로 이제 비교를 하다가 일단은 뭐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머스탱 컨버터블을 탔었기 때문에 오픈 에어링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파워탑을 선택할 필요도 없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감이 생기면 그 주행풍 같은 게 들리기 때문에 파워탑은 그게 조금 더 심해질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하드탑으로 이제 선택하게 됐던 거죠. 이 집차를 선택한다고 할 때 아내분 반응은? 아내 와이프 같은 경우에 처음에 같이 시승하러 갔을 때 같이 왔었는데 처음에 첫 마디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너무 크다 차가. 그래서 자기가 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봅니다. 운행을 하세요 아내분께서도? 굉장히 잘 보내요. 그게 동네 가볍게 주행하면서 이 차 장단점 들어볼게요. 네. 예.
상규 씨, 지금 이 신현리라는 동네에 대해서 가볍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 사정 위주로. 예. 일단 신현리라는 동네는 동네 자체가 산골짜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시골 느낌이 좀 있죠. 그래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당권에 인접해 있어서 뭐 서울이나 분당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분당 쪽에서 집을 구하기 힘들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반 정도 지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장을 초창기에 할 때 당시에는 차가 막 엄청나게 막히진 않았는데요. 요새 전세니 뭐니 하면서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가 정말 진짜 엄청 막혀요. 거리상으로 뭐 판교나 서현이나 뭐 이런 서울 쪽이나 거리상이 사실 진짜 여기 신현리에서 가까운데 인접해 있거든요. 나가는 길목에서 태제국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 막힙니다. 그래서 오실 때 진짜 거리만 믿고 오셨다가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차 두고 그냥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보통 이 차 용도 출퇴근 좀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네. 예, 그 상규 씨가 출퇴근하는 거리는 어느 정도 되죠? 도로 상황이랑?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거리가 원래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요 근처에 살았어가지고 차를 끌 정도의 거리는 아니에요. 걸어서 10분 이내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독립리로 이사를 가면서 거리가 한 2-3km 정도 됐는데요. 출퇴근 거리가 마찬가지로 그 정도 거리도 요 차를 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 좀 운영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처가댁을 갈 때 주로 그 와이프랑 같이 이제 이동할 때나 여행 갈 때나 그럴 때 주로 끌고 있습니다. 아,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연비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13,200 정도 타셨는데 평균 연비가 7.1이 나왔거든요. 네, 제가 이제 장거리라고는 하지만 와이프 댁 그 처갓집을 가봐야 한 30km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연비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장거리 여행이라고 이제 강원도 쪽으로 좀 자주 갔다 왔다, 이걸로 타고 갔다 왔다 보면 연비가 잘 나오면 한 9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속 주행했을 때 한 100km에서 130km. 근데 좀 사람이라는 게 또 도로가 또 뻥 뚫려 있으면 좀 밟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밟아보니까 사실 연비가 뭐 엄청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진 7에서 8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급류 넣나요? 일반류 넣나요? 저는 그냥 일반류 넣어요. 고급류를 넣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네, 없죠. 스포츠 성능을 기대할 차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보험료는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에 넣었을 당시에 자차랑 포함해서 한 350 정도 나오더라고요. 350요? 네. 와.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지금은 29인데 28살 기준이었고 차량을 계속 끌었는데도 많이 나와서 비교 견적을 하는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때까지 차 사고 낸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좀 비싸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자차를 빼고 한 200만원 정도에 타고, 지금 갱신했을 때는 한 130이다. 갱신했을 때 이번에 갱신. 물론 자차 뺀 금액이에요. 그래도 좀 높네요, 상대적으로. 그러게요. 좀 높게 측정되더라고요. 해주시려고? 매너는 카메라도 괜찮네. 그럼 그때 구매 가격은 어느 정도였어요? 20년식을 20년 3월에 샀는데요. 사실 구매한 연식으로 따지면 19년식인 것 같아요. 19년 그 재고가 남은 분을 20년 3월에 할인을 받고 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차량가액 랭글러 오버랜드 4도어를 6,140만 원에 샀고요. 거기서 취등록세나 이런 부분들은 그 외의 비용들은 다 할인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장단점 한번 들어볼게요. 장단점이요? 상규 씨가 생각하는 이 차의 첫 번째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 일단은 예뻐요. 되게 예쁘고, 일단은 생각보다 디자인 면에서 뭔가 클래식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연식이 많이 지나더라도 생각보다 막 이렇게 좀 시대에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디자인은 또 아니라서 한번 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잘 끌어도 문제 없을 정도의 디자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주행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으로는 의외로,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머스탱을 탔을 때와 요거에 탔을 때 비교 상대가 안 되지만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가요. 그렇게 막 답답하지도 않고 민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밟는 대로 쭉쭉쭉 잘 나가더라고요. 뭐 시야방 조절이나 이런 데 가면 잠깐 밟아보고 하면은 정말
2.3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재밌긴 하다, 운전이 재밌긴 하다. 그리고 이제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 굼뜰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토크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밟는 힘이 좀 있어서 등반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가는 것도 잘 나가고. 뭐 또 다른 뭐 생각하시는 장점이 있으신가요? 또 다른 장점은 네. 차량을 보면 실제 이미지가 조금 그려지잖아요. 그쵸. 가령 예. 벤츠 C클래스에서 내리는 분이나 예. 제네시스에서 내리는 분이나 뭔가 이렇게 뭐 하시는 분 같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런 걸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미용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미용사 이길 튀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뭐 하는 사람처럼 저는 이 차를 타고 다니면 네. 뭐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냥 그 느낌이 회사원 같지 않고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좋아서 네. 그런 거에 의외로 조금 차를 타면서 느끼는 소소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하나 장점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크진 않아요. 제가 한 네. 180 정도 되는데 엄청 크진 않지만 네. 그 차를 네. 일반 세단이나 적당한 SUV를 타고 내릴 때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저한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디스크가 좀 있어서. 근데 이 차를 이 랭글러를 탈 때는 이 차고가 어느 정도 이제 튜닝을 안 해도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타고 내릴 때 편해요. 여기를 잡고 이제 허리를 핀 상태에서 타고 내리니까 네. 저처럼 좀 뭔가 이제 허리를 숙이는 거나 막 이렇게 특히 트렁크에서 짐 뺄 때 막 허리 숙여서 빼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차고가 좀 있는 이런 형식의 차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좀 이렇게 단점을 좀 들어볼게요. 단점이랑 웃긴 단점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걸 막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세차하는 걸 제가 좀 좋아해요. 네. 세차하러 가면 요거 차고가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위에 이게 하드탑을 닦을 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의자를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해야 돼서 그런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세차할 때 면적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세차하는 게 쉬운 날 세차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합니다. 자동 세차기는 거 못 돌리죠? 자동 세차 돌립니다. 아, 돌려요? 네, 그냥 저는 막 돌려요. 돌리는데 간단하게 막 네. 이렇게 최근에 막 송화가루 이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런 거 때문에 막 세차를 풀로 하긴 힘들면 네. 그냥 자동 세차기에 거침없이 그냥 돌려버리고요. 근데 이제 나와도 뭐 차가 뭐 기스가 생각보다 그 흠집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네. 뭐 그런 게 생기면 나중에 그냥 이렇게 한번 광택 한번 돌리면 되죠. 승차감이나 정숙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좀 많아요. 네,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승차감 자체는 생각보다 이게 오프로드 차량의 기반인 베이스의 그런 차량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승차감이 엄청 세단처럼 편안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딱딱하거나 네. 뭐 장시간 주행에 있어서 뭔가 몸에 좀 무리가 오는 그런 형식도 아니고요. 막상 다른 차량은 제가 루비콘 쪽에 네. 그 일반적인 모델하고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제 오버랜드 형식은 도심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착화감은 생각보다 나쁘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서스펜더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쾅쾅쾅 이러지는 않고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또 얘기를 한다면 이런 차량에 대한 옵션에 네. 이런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는 전자동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이런 시트 포지션에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이 헤드레스트의 각도가 예. 조절이 안 됩니다. 이대로 고정. 이게 저도 막 딜러분한테 계속 물어봤었는데 이게 왜 그건가요? 했더니 오프로드 기반의 차량이라 네. 오히려 이게 각도가 조절이 되면 별로 안 좋다고 하셨나? 위험하다 하셨나?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이 각도가 고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거리 운행을 해보니까 아 여기가 너무 아파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거를 목 쿠션을 좀 사다가 네.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 이제 그 친구들도 뭐 지인들이 2열에 타신 경험이 좀 있으세요? 아 있죠. 예, 저희- 2열 승차감은 좀 어떤지가 좀 2열 궁금해요. 승차감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술 먹고 대리를 부르면 제가 뒤에 타요. 그냥 확실히 승차감이 엄청 좋지는 않아요. 뒤쪽. 그러니까 승차감이라기보다는 네. 이 좌방석 사이즈가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1열보다 짧아요. 아, 짧네요. 딱 봐도 지금. 그래서 엉덩이를 다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이 없고 예. 그냥 이게 그냥 걸터 앉는 듯한 느낌이라 네. 좀 약간 체구가 작거나 마르신 분들은 상관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저희 이제 처가댁이나 처가댁 이제 어머님이나 와이프나 이제 처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체구가 조금 슬립 나쁘지 않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네. 2열을 그래서 무쏘 시트라고 따로 튜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뒷좌석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예. 근데 지금도 뭐 사용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향기 씨, 우리 여기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 성남에서 네네. 이 코스 꼭 오잖아요. 그죠. 여기가 강남 어떤 300. 코스죠? 여기가 이제 강남 300이라고 네. 굉장히 여기에서부터가 시작인데 이제 급경사예요. 이런 급경사 올라갈 때 많이 힘들죠. 네, 처음에 제가 그 사이클 시작했을 때 네, 그죠. 여기 제가 한번 예, 저랑 같이 왔었죠. 예, 죽는 줄 알았더니 저는 그때 못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예. 그 많이 못 올라오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가 정말 높습니다. 여기 진짜 너무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차로 가서 그렇지. 헤어핀이 지금 여기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 코스 소개를 왜 여쭤본 게 이 차에 있던 비포장도로에서의 그런 주파 능력 같은 게 좀 궁금해서. 예. 제가 막 일부러 그런 곳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예. 일단은 이런 등반 능력은 당연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밀리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잘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살살 밟고 있는데 세게 밟으면 되면 잘 나가요.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가기 때문에 등판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나무랄 게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실수로 예. 강원도 갔다가 예. 자갈처럼 되어 있는 곳에 잘못 들어간 적이 있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일반 차량이라면 좀 빠졌을 공간이었을 법도 한데 생각보다 잘 빠져, 그냥 일반적인 도로처럼 잘 빠져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오프로드 사용할 때 쓰는 기어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사용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적으로 비가 오거나 혹은 자갈밭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사륜 하이 오토를 놓고 달리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편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이 차를 탈 때 특히 언덕길에서 눈길, 네. 빗길 이럴 때 눈 약간 막 너무 이제 심한 게 얼어 있는 곳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좀 차가 많이 미끌리는 곳에서는 얘도 똑같이 미끌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올라가요, 생각보다. 태적고개에서 막 차가 이제 겨울에 한창 눈이 많이 와서 얼면 못 올라가거든요, 많이. 차 그냥 냅두고 그냥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때 당해서 이거 타고 그냥 잘 올라갔습니다. 좀 미끄러지면 이제 이걸 꺼야죠. 이걸 끄고 그냥 DSC를 그냥 꺼버리고. 끄고 이제 밟으면서 사륜하이 놓고 밟으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잘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뭐 인터뷰 좀 마무리가 돼 가는데 제가 그 좀 트렁크 이제 공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트렁크는 이제 이게 차가 생각보다 크기가 있는데 트렁크는 적재 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쉽게도 많은 편은 아니고요. 네. 단순히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 걸 싫어해서 요거를 좀 정리를 좀 안 해놓긴 했는데 뭐 일단은 적재 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생각보다 넣고 뺄 때 짐 그런 걸 할 때 좀 편해요. 넣고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여기는 이제 주로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공간들은 앞에 보이는 이런 공간들은 이제 요 차 이 하드탑이나 옆에 창문이나 이런 걸 뜯을 수가 있어요. 뜯었던 부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여기 볼트 같은 거.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급질문 몇 가지 할게요. 이 차는 정말 타면 탈수록 마음에 드는 차다,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차다? 저는 마음에 듭니다. 왜 이제 그런 생각하시죠? 일단은 예. 예쁘잖아요. 예쁘고 일단 주행 성능도 생각보다 나쁘지도 않고요. 네. 해서 이렇게 저는 그냥 아직 원래 기변병이 막 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 차 타면서 기변병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할게요. 알겠지? 네. 두 번째 질문은 만약 이 다음 차를 산다고 하면 어떤 게 가장 궁금하고 그 이유가? 다음 차를 사면 어떤 게 궁금하냐? 예. 그게 무슨 말? 예를 들어서 다음 차를 산다고 하면 어떤 차를 사는? 예. 아직까지는 계획을 하진 않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타다가 이제 완전히 전기차 시대로 좀 많이 바뀌게 되면 슬슬 바뀔 조짐이 보이면 이제 SUV는 많이 타봤으니까 약간 포르쉐 타이칸 같은 그런 전기차 세단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가면은 그런 전기차인데 좀 세단형으로 좀 하지 않을까. 요거 랭글러도 좀 약간 전기 얘기가 있긴 한데 굳이 이걸 전기로 또 살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까지 타면은 많이 탔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